주인어른 지금 여기서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보였던 그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타고 조심스레 등을 훑어내릴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숨결이 닫자 작은 봉우리가 반응했고 나는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입술이 맞닿자 속옷 안의 살결이 스르르 움트기 시작했고 옷깃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자의 나를 그가 처음으로 깨워주었습니다. 아랫배 깊숙이 울컥 차오르던 감정. 나는 분명히 다시 여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가 속삭였죠. 영희 씨, 이건 욕심이 아니라 오래된 그리움이었어요. 하며 그의 거칠고 굵은 투박한 손가락이 내 은밀한 그곳 깊숙이 들어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 순간 저는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됩니다. 나는 윤영이 올해로 잃은 남편은 재작년에 떠났어요. 그날 이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귀에 익었던 잔소리도 새벽마다 기침하던 소리도 사라지고 난 이 집이 너무 넓고 숨이 막히도록 적막하더군요. 서울살이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건 그 조용함을 피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여기라고 다르진 않더군요. 이웃은 다들 담 너머로 안부만 주고받고 아들은 전화로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만 반복합니다. 그게 다예요. 한때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누굴 돌보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내 마음은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바람이 스며들듯 허해져만 가요. 생계도 막막했고요. 그래서 방 한 칸짜리 새 방을 알아보다 이 집을 만났습니다. 그를 처음 본 날 문 앞에 서 있는 내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윗방, 아랫방 다 쓸 수 있습니다. 부엌금 같이 씁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고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장병수 씨, 나보다 8살 많은 주인어른, 70여 년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말수적고 고지식한 노인.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였고 속옷과 수건, 양은 냄비 2개가 전부였어요. 그러고는 딱히 내게 관심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각자 챙깁시다. 제가 먼저 부엌 쓰는 날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들어가면 마치 그 집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의 방에서 나는 담배 냄새는 지독하게 외로운 냄새였고 그가 저녁마다 틀어놓는 라디오 소리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음악만 흘러나왔어요. 옛 가곡. 그걸 듣고 있자면 그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그는 식탁 위에 신문을 펼쳐놓고 계셨죠. 내가 슬쩍 말을 걸었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거 익숙하세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곤 조용히 일어나선 찬장에 있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식탁에 놓고 말했죠. 이거 2잔 하시겠습니까? 놀랐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건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잔주름 속에 묻힌 외로움이 내 마음 속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소주잔을 건넨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이 트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저 반찬이 짜다는 말, 날씨가 추워졌다는 말, 그런 소소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짧은 문장들이 내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그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슬쩍 엿보며 요즘 뉴스 참 각박하네요. 하고 말했더니 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이 좋았지? 그 짧은 대답 안에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묻혀 있더군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저녁이 되면 그의 방 불빛을 살피게 됐고 아침엔 그가 커피를 타는 냄새에 귀 기울이게 됐죠.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눈으로만 확인하며 사는 기묘한 동거. 하지만 그것이 내 일상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말없이 내 곁에 와서 마른 수건을 들어줬습니다. 손등이 스쳤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그가 말했다죠. 저는 손이 따뜻한 편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가 내게 한 그 한마디. 손이 따뜻하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나는 이 나이에 설레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마당 끝에 작은 국화 2포기를 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텃밭자리 남아있길래 빈 땅이 아까워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2포기가 지닌 조심스러운 의미를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꽃을 가꾸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키우며 스스로를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국화 좋아하세요? 내가 묻자 그는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 방에 늘 국화가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처럼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었음을 그 짧은 말 한 줄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당에 나가는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가 물을 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내 안의 침묵도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식탁 위에 따끈한 유자차를 올려두고 말했죠. 목소리가 어제보다 잠기셨어요. 내가 감기에 걸린 걸 그가 먼저 눈치챈 겁니다. 내가 감기 걸린 사실을 챙겨준 사람,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나는 그 따뜻한 잔을 들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닫으려다 마당 한쪽에서 움직이는 병수 씨를 봤어요. 그는 대문 쪽 처진 문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목장갑 하나 없이 망치를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병수 씨, 그건 위험한데요. 내가 다가가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치가 엇나갔고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 피나요. 나는 얼른 부엌에서 휴지를 들고 뛰쳐나갔어요. 그의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피가 묻은 손등은 뻣뻣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피를 닦으며 나는 그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대로 안에서 소독해야 해요. 가만 계세요. 나는 그를 부엌 식탁으로 데려와 밴드와 소독약을 꺼냈어요. 손을 씻겨주며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았습니다. 그 안은 세월과 고집과 외로움이 고여 있었죠. 예전엔 일하던 손이었겠네요. 내 말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축했습니다. 손으로 짓는 게 좋았죠. 무너질 땐 한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돌멩이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졌었군요. 병수 씨도. 네. 무너져 본 사람끼리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의 눈빛이 고요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된장국에 국화를 조금 띄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건넸죠. 국화 좋아하는 사람 방에 늘 이 향기 있었대서요. 그는 숟가락을 멈추고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국화 띄운 국을 먹던 병수 씨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어떤 말보다 솔직한 오래된 갈증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비슷한 갈증이 있었죠. 남편과 사별한 후 누구에게도 손을 잡히지 않았어요. 남자의 체온이 그리우면서도 스스로를 여자라 느끼는 것이 왠지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의 손끝이 내 손등에 머물던 그 느낌은 다른 어떤 위로보다 깊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창문 너머 마당엔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병수 씨가 조용히 마당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나는 무심코 문을 열고 말했죠. 늦은 시간엔 추운데 뭐 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더니 한 손에 들고 있던 전기릴선을 내려놨습니다. 그냥 불 꺼놓기 싫어서요. 왜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불 꺼지면 집이 다시 조용해지거든요. 그 정막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잘 이해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불 꺼놓고 이불 덮을 때면 자꾸 가슴이 서늘해져요. 나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죠. 그는 내게 다가와 말없이 섰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숨결이 스치는 거리.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가 들을까 숨을 죽였어요. 영애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목울대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피부가 아닌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는 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내 몸 어딘가 오래 닫혀있던 감각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은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남은 체온이 천천히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움켜쥐듯 살짝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대로 현관으로 돌아와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안 들어가세요? 내가 조용히 묻자 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차라도 한 잔. 그 말은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허락이었습니다. 나도 그도 이 밤이 더 오래 머물러 주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들어와 그가 앉은 맞은편에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올렸습니다. 손등에 남은 약솜 자국이 하얗게 보였어요. 많이 아팠죠. 그 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은 이상하게 괜찮네요.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내 시선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젠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나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누구 손에 닿는 것도 가슴에 바람 들어오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그는 내 손을 품에 끌어안 듯 잡더니 조심스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거칠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조심스러운 그러나 간절한 입맞춤이었죠.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이 그의 등줄기를 더듬자 그는 짧게 숨을 삼켰어요. 괜찮으세요? 내 말에 그는 아주 작게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가 만지면 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풀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늙었다고 여자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내 안에 감추고 있던 감각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단추가 풀릴 때마다 가슴께로 스며드는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봉긋한 곡선을 따라 움직였고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참 조심스럽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로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앉아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순간 내 안의 여자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의 체온이 내 뺨에 닿고 가슴께를 스치고 그의 단단한 그것이 옷 너머로 느껴졌을 때 나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중심 가까이에 닿고 나는 낮게 떨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는 내 몸 위로 조심스레 몸을 눕혔습니다. 팔꿈치로 하중을 지탱한 채 한 손으로는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다른 손으로는 내 어깨에서부터 천천히 손끝을 따라 내려왔어요. 피부 위를 타고 흐르는 그의 거친 손등이 내 등허리를 지날 때 나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싫으시면 멈추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이라. 그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손으로 내 속옷의 끈을 풀었습니다. 어깨를 타고 흘러내린 얇은 천은 내 봉긋한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는 가만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솟은 봉우리를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자극에 내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내쉬자 그 봉우리가 더 단단해졌고 그는 고개를 숙여 입술로 그곳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하게 젖어든 입술이 봉우리를 돌며 살며시 빨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 손으로 그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떨림은 이미 전신을 타고 퍼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내 아랫배를 지나 다리를 타고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끝이 내 중심 가까이에 닿았을 때 나는 소리 없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도 누구보다 선명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중심을 스치며 속삭였어요. 이것이 당신 마음처럼 따뜻하네요. 그의 굵은 손가락이 하나, 둘,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의 비밀스런 입구를 헤집었고 내 허벅지는 자연스럽게 벌어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고 다른 손으로 천천히 나를 열어갔습니다. 살며시 단단한 그것이 내 중심에 닿았습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순간 그것이 아주 깊게 그러나 부드럽게 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금은 따끔했지만 곧 온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내 몸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는 리듬을 느끼며 서서히 깊숙이 나를 채워갔습니다. 몸이 맞닿을수록 감각이 예민해졌고 내 안쪽 깊은 곳이 그를 감싸며 조여왔습니다. 그는 신음을 삼키며 속삭였어요. 영희 씨, 이렇게 당신이 반응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쾌감은 젊은 날의 기억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절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우리 둘은 천천히 함께 정점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숨이 엉키고 가슴이 부풀고 떨림이 온몸을 지나 심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의 이름을 품에 안고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첫날 밤처럼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팔 아래에 무게가 느껴졌고 고개를 돌리자 병수 씨의 얼굴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든 듯했어요. 숨결이 고르고 입술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이었다면 이렇게 가까운 얼굴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겠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어깨 위에 이불이 살짝 밀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굵은 쇄골, 마른 가슴,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어젯밤 느꼈던 그의 따뜻한 중심.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젯밤 꿈은 아니었죠? 그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분명히 따뜻했어요. 그는 이불 안으로 내 손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내 손끝이 그의 중심을 스치자 그곳은 이미 서서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그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영희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간절했습니다. 그가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그 품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이불 안에서 그의 다리와 다리를 얽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줄기를 따라 내려왔고 나는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한밤 중의 사랑이 불처럼 뜨겁고 간절했다면 아침의 사랑은 불을 덮은 잿불 위의 온기 같았어요. 조용히 타오르지만 결코 식지 않는 온기. 그는 내 목덜미를 천천히 입술로 훑었고 나는 아랫배가 다시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그가 나를 살며시 눕히고 가슴께에 입술을 닿게 했을 때 나는 손으로 그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의 단단한 그것이 다시 한 번 내 중심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의 아침은 조용히 그러나 진하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그의 리듬에 맞춰 내 허벅지가 스스로 벌어졌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고 숨결을 덮을 때 나는 그의 이름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병수 씨. 그는 대답 대신 더 깊이 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그의 몸이 내 안을 울리고 내 몸이 그의 움직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씻은 뒤 신혼부부처럼 밥을 차려 먹었어요. 처음보다 가까워진 그 기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온기 가득한 계란찜도 해 먹었어요. 그렇게 낮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은 이미 긴장으로 꽉 조여졌어요. 엄마,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집 안에서 지내시는 거 걱정돼서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병수 씨와의 관계, 이걸 아들이 알게 된다면? 며칠 뒤 정말로 아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병수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정은이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하고 이상한 사이 아니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병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제가 김 여사님께 패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은 오히려 아들의 의심을 더 키운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수 씨 방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수 씨, 혹시 우리가 무리한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따뜻한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신다면 저는 언제든 물러서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그를 붙잡은 걸까? 아니면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된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병수 씨가 작게 접은 편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나 당신 마음이 다치기 전에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어서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누군가를 품에 안는 것이 새삼스러우면서도 너무 절실했습니다. 단지 육체가 아니라 내 삶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도 당신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 어쩌면 젊은 날보다 더 깊고 더 귀한 것일 수 있다는 걸. 나는 다시 병수 씨 방 문을 두드렸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편지 읽었어요. 그 마음, 나도 같아요. 그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늙은 얼굴 위로 무언가 오래 감춰왔던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했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 누가 뭐라 하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손을 더 깊이 쥐며 말했어요. 영희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있습니다. 숨도, 밥도, 말도 당신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마당에 나가 늦은 봄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고추 모종 옆엔 그의 국화도 자라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꽃봉오리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꽃들이 우리 같아요. 내 말에 그가 웃었습니다. 늦게 핀 만큼 더 오래 피었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엔 두벌 수저가 놓였고 찬장엔 서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내 방 불을 먼저 살폈고 나는 새벽이면 그의 도시락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나란히 앉아 국화향을 맡으며 마시던 커피는 이제 어느 계절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아침 병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무심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그가 마당 정리를 하다 말고 벽에 기대 앉았을 때 나는 바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버티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피부는 뜨거운데 손끝은 서늘했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세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 익숙해져서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내려가 미음을 끓였습니다. 집 안에 가득한 쌀국물 냄새. 어릴 적 내가 아버지를 간병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숟가락을 들어 그의 입가에 댔습니다. 입 벌리세요. 이거 드셔야 약도 드실 수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입술이 숟가락을 감싸는 모습이 이상하게 애틋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지 연인이 아닌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옆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고 물컵에 수시로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새벽 무렵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영희 씨,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심되는 일이었나요?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참지 않아도 돼요. 나 있잖아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병이 우리 사이를 더 단단히 연결해주는 선물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며칠간의 열이 빠지고 병수 씨는 다시 평소의 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운을 차린 그는 먼저 내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노인한테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긴요. 나도 덕분에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그날 밤 병수 씨가 먼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괜찮으실까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조심스러운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제 낯설미 없었지만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잡을 때 심장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머리맡에 앉아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내 어깨를 감싸던 잠옷의 끈을 그가 조심스럽게 내려주자 내 가슴에 곡선이 드러났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 모든 온기와 곡선을요. 그의 손이 내 봉긋한 곡선을 천천히 더듬었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작은 봉우리를 스쳤을 때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그는 입술로 거기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젖은 입술이 그 봉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혀끝으로 살며시 돌았을 때 나는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지나 천천히 중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겨 우리 몸을 더 깊이 감쌌고 그 안에서 그의 손끝이 내 중심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 내내 나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입맞춤을 청하듯 입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고 목을 타고 내려오며 내 중심 가까이에 그의 손이 그것이 닿았을 때 나는 머리맡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천천히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다시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귀를 간지렸고 그의 몸이 내 골반에 닿을 때마다 나는 아랫배가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지나 이불 속에서 중심 가까이에 닿았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살짝 모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감각이었어요. 기억 속 어렴풋한 뜨거움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안쪽 살결을 조심스레 눌렀고 이미 촉촉이 젖어 있는 곳에 살며시 닿았을 때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묻자 나는 그에게 등을 밀착시키며 대답했어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이불 속 그의 중심이 내 허벅지 안쪽을 스쳤습니다. 피부를 타고 느껴지는 단단한 온기. 늙은 몸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원할 수 있는 그 형태는 의외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중심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듯 잠시 망설이는 느낌. 그리고 나는 내 골반을 살짝 움직이며 그를 허락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살이 문지르는 느낌,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조여오는 듯한 감각. 내 몸은 서서히 익숙해져 갔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골반도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른 피부끼리 스치는 소리, 얕은 숨소리, 그리고 그가 한 번 더 깊게 밀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허리를 살짝 들어 그를 더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은 없었지만 그 대신 우리에겐 정확히 서로를 느끼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디서 멈춰야 하고 언제 더 깊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나는 이불 아래에서 그의 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당신 안에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는 나를 꼭 안고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깊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고요한 파동에 닿으며 그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은 천천히 내 심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 위에 고개를 뉘었고 그는 한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불 안은 따뜻했어요. 육체 때문이 아니라 그 품이 지금 내 가장 안전한 장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우셨죠?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요. 외려 처음이에요. 누군가 안에서 날 이렇게 부드럽게 품어준 건 그는 내 말에 한참을 말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내가 더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안고 싶다 말하는 게 욕심 같아서 그걸 참느라 너무 오래 외로웠어요. 나는 그의 가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 욕심, 나도 똑같았어요. 다만 말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은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손이었어요. 당신 덕에 내 몸도 내 마음도 사람답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금 늙은 거 맞죠?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몸은 늙었는데 이 마음은 당신 앞에선 20살 같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그 밤 우리는 다시 말없이 입을 맞췄고 어떤 약속도 없지만 분명히 서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그런 숨결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약속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경수 씨가 내 약을 챙겨놓습니다. 그가 출근할 때면 나는 그의 도시락을 들려줍니다. 도시락 위엔 내가 손수 쓴 메모 한 장이 올려지기도 하죠. 오늘 바람이 찹니다. 일 끝나면 어묵국 끓여드릴게요. 영희,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그날 뉴스와 날씨를 얘기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은 예전보다 조금 작아졌고 웃음소리는 더 자주 들립니다. 마당에는
우리가 함께 심은 국화가 하나둘씩 꽃망울을 틔우고 있어요. 봄에 심은 고추는 아직도 푸릇푸릇하고 감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는 우리가 자주 마시는 보온병 커피가 놓여 있죠. 이따금 정훈이가 내려옵니다. 이젠 경수 씨에게 인사도 먼저 건넵니다. 최 선생님, 어머니 건강 좀 잘 봐주세요. 그럴 때면 병수 씨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이름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요즘 나는 자주 웃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봅니다. 젊었을 땐 웃을 시간 없이 바빴고 사별 후엔 웃을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나를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로 웃게 됩니다. 창문 너머 여름의 햇살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우리 마음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 손끝의 온기, 창밖에 머물던 눈빛, 혹은 입을 넘어 들려오던 숨결, 당신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나요? 댓글로 시청자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 밤, 그 감정, 젊은 내 시절, 아름다운 지금의 모습, 함께 댓글로 나눠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무으탕훈이었습니다.